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24일 목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쫄 필요는 없다. 예상된 조정이다. 이 정도로 한 줄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대신 나스닥이 굉장히 둔탁하게 어제 먹었던 며칠 먹었던 걸 다 토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상된 조정이지만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한 줄 요약이죠. 네,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바닥은 견고하다. 쫄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믿으시고 좀 담담하고 침착하게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합니다. 네, 키워드 한번 봅시다. 유가 시장이 혼란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장 초반 크게 상승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속된 전쟁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크롱이 손을 들 정도로 두 나라 사이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파적 발언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지루한 협상,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 빠른 순환매, 정말 이 무당이 아니면 맞힐 수 없는 그런 빠른 순환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식은 이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고 터뷸런스가 심하고 변동 발라틸리티가 심하지만 이 불안의 벽을 타고 미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그 한 줄 희망으로 주식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숫자 노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또한 단순한 꿈 드림도 아닌 아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아트는 기교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많은 트레이닝 코스가 필요하고 여기서 터득된 체득에 자기의 영감을 불어넣는 게 아트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런 것입니다. 전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푸틴이 유럽 수출, 러시아산 유럽 수출 가스에 대해서 루블라로만 결제를 요구를 한 거죠. 글쎄요, 별 큰 반응은 못 일으킬 것 같은데. 영국 재무장관이 인플레 영향 완화에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달러 발행 결정된 것은 없다. 모더나가 6세이자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더나는 정말 이 백신 장사의 마지막을 지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장의 어린애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마케팅화 되는 거죠. 가장 비둘기파적인 클리브랜드 연흥은행 총재마저도 50bp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FOMC에는 50bp 금리가 인상이 될 거로 거의 확실시되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4월 CPI, 5월 CPI를 봐야 돼. 특히 4월 CPI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4월 CPI가 전월 3월보다는 더 나쁠 것 같지. 4월에 발표된 3월 CPI는 전월 2월보다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미국의 2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2%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EIA가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250만 8천 배럴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제이먼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바이든에게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마셜 플랜을 촉구한다.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 뭔가 큰 전략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마셜 플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보를 해라 이런 의미를 했는데 미국은 사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WTI 가격이 100달러를 넘고 올라온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미국 기업들에게 이익 감소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을 이제 경제 대가와 고수와 구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노레타 메스터란 분인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그 비둘기파셨죠? 네, 비둘기파라는 것은 시장 금리를 완화시켜주면서 통화를 좀 많이 늘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신 분인데 이러한 분마저도 이제는 50% 금리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조야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강하게 그것도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50bp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두 번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한 번은 제가 봐서는 정해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이제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이 횟수가 강도가 시장에 어떤 코멘트로 나올 거냐가 큰 충격을 줄지 아니면 묻힐지 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푸틴 아저씨 유럽 수출된 가스에 대해서 르블라로 결제를 해라.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유로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유럽에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면서 머리 아프게 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에너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26, 27 나토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바이든이 가죠. 바이든이 가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유럽의 생각과 마음을 미국과 함께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제가 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을 트럼프가 다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시절에 미국 너희들은 너희, 내 이익은 내 이익, 이 전략을 쓰면서 유럽이 미국을 믿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또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원칙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외교 정책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푸틴이 교묘하게 약한 고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침공을 한 거죠. 이 모든 원흉은 다 트럼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를 뽑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임기인 4년, 5년만을 보고 정치를 하면은 그 모든 피해가 다 뒷세대에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길게 보고 큰 안목으로 이렇게 연결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요일 주가를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도 처음에 하락한 이후에 더 하락하면서 마감해진 끝이 안 좋았다는 거죠. 나스닥도 한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또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조정이 좀 심하게 왔구나. 그 다음에 S&P도 하락을 한 후에 반등이 왔다가 다시 무너지는 약세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이제 끝을 굉장히 중요치 않았습니까? 끝이 많이 오르진 않지만은 하락을 딛고 밀어 올린다면 시장은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밀리면은 그날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오늘 이러한 모습, 끝이 좀 약한 모습, 또 반대로 약했다가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 후자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락하면 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불장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유럽 주식을 보면 영국은 0.2% 하락을 했고 프랑스는 1.17%, 독일은 1.31% 나름대로 조정이 나온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WTI는 예멘 반군이니 뭐 이런 카자흐스탄에 또 항구가 또 작동을 안 한다는 여러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막판은 하락하면서 끝났네요. 111.30달러의 텍사스 WTI는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15.4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채권 금리인데 10년짜리가 6bp 상승해서 2.38까지 올랐네요. 2년짜리는 3bp 상승 2.16, 30년짜리도 6bp 상승해서 2.69, 그래서 2년과 3년의 스프레드 차이가 어디 21bp였는데 오늘은 22bp로 살짝 스프레드가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지만 지금은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 역사상 9번인가의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될 때가 나타났다. 그때마다 8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더라. 이러한 단순 논리가 과연 이번에도 적용될지 일단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냐 마냐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가 아직 미국 경기가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전쟁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작동이 전쟁의 모든 것을 쓸려 들어가고 글로벌 시장이 판매가 잘 안 되고 리오픈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보다 지연, 딜레이란 단어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가 살짝 꺾일 확률, 살짝 꺾인다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8번, 6번 뭐 이렇게 강하게 부르는데 이것도 올 2분기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경기가 수급 차질이라든지 공급 차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관성에 의해서 마지막 크게 항상 우리가 뭘 돌려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더 원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 더 크게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잦아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경기가 꺾인다면 생각보다도 빠르게 이게 경기가 꺾이면은 금리를 올릴 이유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변수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 가정 속에는 전쟁도 빨리 끝날 것이고 리오픈도 빨리 될 것이고 공급 차질도 빨리 될 것이고 이 모든 긍정적인 희망이 깔려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면서 하나둘씩 빠그라지고 어그러지면은
금리 인상은 횟수는 적어질지 모르지만 주식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보다는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고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다음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경기는 좋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그 과정 때보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박살날 확률. 그렇죠? 그래서 경기와 기업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금리 상승 획순화 강도는 일시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그렇게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업 실적과 경기가 살아있느냐,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글로벌 GDP라든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더 훨씬 중요한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같이 하락한 날 애플은 0.82% 상승해서 170달러를 회복했네요. 테슬라도 0.52% 상승했습니다. 999.11달러. 와우. 오늘 뭐 장중에 1000달러를 한번 찍었을 것 같은데 다시 우리의 천슬라로 복귀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입니다. 1100달러 정도를 상으로 보고 750달러 하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생각일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깔아야 된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이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죠. 살만한 종목. 즉 기술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적으로도 영업이익을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여전히 전기차 섹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1차 일어나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초에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숫자적으로 찍혀준다면 2차 전지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움, LMF,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 패턴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는 며칠간 또 조정을 받네요. 256.34달러.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해 조정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러시아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도 조정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잘 멈추지 않고 수급도 그렇게까지 늘지 않고 이런 면들이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비밀에 전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미국 마이크론도 4.39%나 하락을 했네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75.65. 이러다가 오늘 삼성전자 우리 7만전자 깨지는 그러한 또 비극을 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면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 없다. TSMC가 있다. 그 다음에 성장력을 보고 바닥에 있는 걸 산다. 인텔을 사면 된다. 그럼 미래 먹거리 성장력이 확실한 종목은 뭐냐? 그렇죠.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이 있다. 뭐 핸드폰에 대해서 뭔가 사고 싶다. 애플 사면 되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뭘 해도 글로벌 피어 그룹에서 매력이 없다. 이게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글로벌 시장에 가장 두들겨 맞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여기에 아시아의 대표 얼굴, 아시아의 IT, 아시아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를 먼저 때리는 수급상의 구조적 문제, 한국의 디스카운트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 가격 30%가 녹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TSMC를 따라가든지, 엔비디아를 추격해서 넘어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음, 글쎄요. 닭갈비라고 그러죠? 네, 계륵의 형상이 글로벌 IT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현대차도 굳이 내연기관차를 현대차를 살 필요가 없죠. 전기차도 현대차를 살 필요 없죠. 여기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즉, 끼인 것들이, 뭔가 끼어 있고 중간에 어중간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된 조정으로 봐야 한다. 미국 시장 하락에 너무 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동안 단기 반등에 대한 예상된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유가 상승했다. 근데 오늘 유가가 상승하지 않았죠? 계속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재정하기가 반복되고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게 시장을 여전히 불안케 하는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서 트렌드 자체적으로 경기 순환이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러한 전쟁과 유가 문제, 커머더티 문제, 원자재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 장세가 오늘 전망되죠.
페드는 연일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나 주식시장 긴축 우려를 선반영해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응을 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 의원들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50% 이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장은 여전히 예상된 관계로 쿨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장은 오히려 긴축 경로를 둘러싼 시장과 페드 간 간극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에서 일부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 예상을 했다. 뭐 걱정하지 마라. 50pp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쿨하게 받아들인 거죠. 코스피 내 외국인 수급 차별화도 지속 중이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은 증시 강세에도 순매도가 지속된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철강,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며 상승으로 마감되고 있다. 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중소형주가 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얕다는 거죠. 원전주만 해도 그렇죠. 네, 두산 건설 같은 것들을 가지 않고 뭐 얇은 것들이 가져오죠. 작은 것들이 한신기계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은행, 보험 등 금융주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상승으로 인해서 살짝 돌아서는, 특히 이제 보험주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차별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철강 업종은 러시아 마리오폴 공습으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조브스탈 공장의 폭파 소식에 유럽 철강 공급의 부족 심화 예상되는 강세를 나타납니다. 이게 센티죠. 실질적으로 유럽에 이렇게 폭격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이 유럽가를 쓰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중국 철강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건 센티죠, 그렇죠? 네, 얘들이 철강 생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이 유럽에 더 많이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공격적인 긴축 대응 예고에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오늘 22p까지 살짝 축소됐죠. 계속 축소됐죠. 어제는 21 보는 22표 살짝 확대됐는데 분위기는 축세 분위기죠.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경기의 심리가 확산됐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경기 둔화 시그널로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좋은 것은 아니다. 한편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이 당분간 어렵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죠, 그렇죠? 당분간 어렵다면. 따라서 오늘은 개별적 차별화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른 철강, 원전, 농산물, 비료 등에서 연속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정도 올라면 단기 이익 실현에 나서야 될 것 같다. 반면 기술중 반등은 단기 조정 상세를 보일 거로 전망된다. IT 같은 종목들이죠. 그러나 오늘 정도 오르면 단기 이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아 보인다. 기술주는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앞부분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당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고개를 들고 하루에 10% 이상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죠. 일단 분위기를 타면 하루에 10%씩 뽑아버리죠. 그죠? 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검증과 확신을 통해서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열받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고 남이 오른 종목이 오르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도 그걸 많이 보는데 저희가 이제 안랩이라든지 에브리보디 이런 종목들을 강하게 JYP한테 이런 종목들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안 사신 분도 있죠. 당연히 돈이 물려 있고 또 자기가 팔려서 이쪽으로 옮겨 타기가 힘들고 그런데 어제 이제 카페에서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남 잘된 것만큼 배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소외감입니다. 이걸 참으셔야 됩니다. 얘들이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토해낼 때 또 자기 것이 올라가니까 또 덜 빠지고 그래서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골방에서의 싸움일 뿐이죠. 그렇죠? 안랩을 사는 세력이 어제 어느 신문에서 M&A 세력이 아닌 ETF 수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ETF 수급이라면 수급이 멈추면 이 종목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액티브한 M&A가 섞여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0만 원 수준이 도달하면 일단 이익을 챙겨야 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에 누굴까 어떤 새로운 종목 찾기 빠른 치고 빠지기 좋은 종목을 지금 찾는 그러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한 번씩 단기 시세를 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군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주만 남아 있는데
장기적 투자 종목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선취 매수는 필요하나 장기적 투자로 제가 말했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볼 만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있어 썩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사서 눈칫밥으로 계속 견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다시 순환매로 돌았던 섹터 내에서 한번 돌았던 섹터 내에서 소순환 종목 추이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원전 내에서도 많이 오른 것은 버리고 덜 오른 걸 찾는다든지, 다음에 뭐 엔터 중에서도 JYP 엔터 많이 오른 것을 버리고 덜 오른 걸 찾는다든지, 다음에 또 뭡니까? PCB 업체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을 버리고 적게 오른 종목을 찾는, 이렇게 한 번 순환매에서 시세를 냈던 종목군 내에서의 그 내부에서도 종목 찾기 순환매, 이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시장은 그만큼 교활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우리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이제 비대면 진로 수혜주들이 이제 장외 시장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우리 철수 형아가 소신이 반영되면서 이 부분을 밀고 갈 것 같아요. 물론 의사회가 지금 정부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라 해서 걔들이 쉽게 열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주식은 센티로 간다. 그래서 5월 10일인가 9일인가 10일인가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3월 말부터, 그렇죠? 이 5월 초까지 여기가 황금기, 여기 골드타임이에요.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순환매로 돌고 주식시장에 시세를 내는데, 이 기간, 허니문 기간, 이 기간에서 이 신정부들이 쏟아내는 이 달콤한 드림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미는 종목들을 이 정도까지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팔아야 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문정부는 이제 수소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이들은 과연 뭘 밀어붙일 것이냐. 일단 ICT 플랫폼 정부를 밀어붙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원전을 짓는데 10년 정도 걸려, 5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 정부가 지어놓고 자기들이 수혜도 못 하는데 일단 원전 이야기를 해요. 일단 원전은 갈 수 있죠. 지어봤자 몇 개를 짓겠습니다. 제가 봐서 한두 개밖에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이제 다른 나라 수출권인데, 이건 이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 말고 ICT 정부 뭐? ICT 중에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비대면 같은 것들은 ICT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죠. 네, 플랫폼으로 묶는 거. 그 다음에 산불, 지인화 같은 재해 같은 거 통제하는 알체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정부에서는 빅볼이 아니라 스몰볼이라는 거죠. 안철수 성질 자체가 제가 봐서는 빅스텝이 아니라 스몰 스텝이에요. 원래 사장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정교하죠. 큰 것을 던지는 것을 정치인들이 던지는 거고, 이렇게 스몰볼들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잘 투영되느냐면, 일단은 이 황금기 골드타임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아침에 빨리 들어가서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카페에 제가 아침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비대면 수혜주들을 정리를 쫙 했으니까 우리 카페 친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리를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론은 뭐냐? 오늘 단기 조정이 전망된다. 그러나 조정이 나타나면 일부 사자 세력들 많아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다가 사지 못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밑에 받치고 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크게 오는 종목을 뒤쫓아가면 얻어 터지니까 추격 매수 전략은 바보 중에 상바보죠. 리오픈주, 정책 수혜주는 온전, 건설, 건자재, 제가 건자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양 ICT 플랫폼 네트워크 정부 수혜주 포커스, 여기는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이버 살만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러한 것들이 좀 장을 리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좀 늦게 제가 방송을 해서 올렸는데, 다 준비하고 분석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눈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정말 죄송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